예전에는 남들의 비난에 되게 예민했거든요.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으면서 잠도 못 잤었어요. 그런데 이걸 알게 되고 비난에 무덤덤해지고 유튜브에 악플이 달려도 무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맨 마지막 팁이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나답게 살아가는 나사리 윤지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 했을 때 질문 주셨던 이 댓글에 대해서 비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연애를 하고 반복해서 이별을 하더라도 매번 익숙하지 않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비난도 매번 익숙해지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매번 비난을 받거나 악플을 받을 때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대신에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은 길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비난을 받았을 때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저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다, 또는 좋은 사람의 말만 듣는다.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 좋은 사람인 경우가 거의 없죠.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물론이에요.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, 그리고 정말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비난 같은 거 할 리가 없잖아요. 정말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 않았겠죠. 비난을 들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주는 조언이냐, 비난이냐, 아니면 비판이냐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나를 상처받게 하고 싶어서,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이라는 판단이 쓰면 아, 이건 들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 법률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쓰레기를 던졌는데 그 쓰레기를 열어서 계속 뒤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냥 쓰레기는 내가 받았으면 그걸 에이 더러워 하고 던져버리면 되는 일인데, 그거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못하면 그걸 계속 붙잡고 왜 나에게 쓰레기가 온 걸까? 이 쓰레기는 무슨 의미일까?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쓰레기가 나한테 왔을까? 하면서 뒤적거리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비난을 천둥처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.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쓰레기면 바로 과감하게 토스를 해버리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생각입니다. 내 삶은 내 거예요. 남한테 휘둘리거나 남한테 규정되는 삶은 내 삶이 아니죠.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게 바로 내 삶이에요. 그래서 남의 말에, 남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.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. 나는 내 삶을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남들이 하는 말, 행동에 사사건건 영향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면 결국 내 삶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지켜.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. 비난을 받을 일이었으면 내가 스스로 반성하면 되고,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을 나한테 두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너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판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어.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.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.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. 그 마음이 있다면 비난을 받았을 때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죠.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, 내가 당연히 부족할 수도 있지. 그걸 받아들이고 성장하면 돼. 라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. 또 법률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.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무릎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 됩니다. 그러면 충분하죠. 근데 계속 내가 왜 넘어졌지? 나는 왜 바보같이 그랬지?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? 난 넘어지면 안 돼. 난 완벽하게 걸어가야 돼.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럼 그에 맞게 합당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됩니다. 네 번째로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비난이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의 삶을 뿌린 채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. 제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지나치신 것 같아요.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. 이런 말들은 저에게 큰 상처가 돼요.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차! 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몰라서 못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.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은데,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?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오히려 내가 그때 반박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게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
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점점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도가 지나치고 내가 무시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.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요. 제 주변에서 정말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랑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.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분이 평소에 하는 행동,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푼대요.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탁들도 기꺼이 들어준대요.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, 좀 베풀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. 휴가를 낸 동료의 일을 내가 먼저 받아서 도와주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내가 찾아서 공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플 때 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사소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럴 때 정말 많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편을 들어준대요. 그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은 평상시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꿀팁이 아닐까.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야지 하고 가져왔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너무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. 제가 예전에 오이 얘기해드린 적 있죠? 오이를 싫어하는 건 오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이를 먹고 체했다던가 오이의 냄새 자체를 유난히 싫어한다던가 하는 경우예요. 관련된 영상은 이쪽에 걸어놓을 테니까 이 영상 꼭 한번 봐보세요.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 똑같이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